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범죄 조직, 이른바 셀폰갱 사건의 전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뒤편, 은밀히 움직이던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수많은 서민과 청소년까지 희생시킨 거대한 범죄망의 실체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본거지는 흔히 중국이나 동남아에 설치된 해외 콜센터들입니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실행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범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과 유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내 셀폰갱 같은 공급 조직이 등장합니다. 중국 조직이 범행을 기획하고 국내 셀폰갱이 그들에게 대포폰 인프라를 공급하는 구조. 즉, 해외 콜센터가 몸통이라면 셀폰갱은 혈관처럼 범죄의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셀폰갱이 개통한 휴대폰과 유심은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국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속이는 데 쓰였습니다. 2019년 가을, 경북 구미의 한 허름한 사무실. 대부업체 간판을 걸었지만 그 안에서 오간 것은 대출 계약서가 아닌 지령이었습니다. 두목 B씨는 전국 곳곳에 무려 50개의 유령 대부업체와 12개의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세우고 수백 명의 조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담원, 조회업자, 개통기사, 매입업자까지 역할은 회사처럼 철저히 나뉘었고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뤘습니다. 조직은 먼저 돈이 급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대출을 도와드리겠다. 신용 문제로 어렵지만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걸 사드리겠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는 줄 알았지만 결국 자신의 명의로 비싼 최신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이름으로 수백만 원의 빚이 덮쳤습니다. 개통된 휴대폰과 유심은 곧바로 회수되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대포폰이 된 이 기기들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투자 사기까지 온갖 범죄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용된 명의자는 무려 1000여 명, 개통된 휴대폰은 1400여 대. 피해 금액은 70억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단순히 생활비가 급했던 청년부터 의료비를 마련하려던 노부부까지 있었습니다. 남은 건 대출 대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었고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망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수사의 물꼬를 틉니다. 학원가 한복판에서 청소년들에게 나눠진 이른바 집중력 향상 음료. 하지만 그 안에는 필로폰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 13명이 이 음료를 마셨고 그중 6명이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마셨다는 사실을 빌미로 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자녀가 마약을 했다. 신고하기 싫으면 돈을 보내라. 범죄자들은 불법 유심과 중계기를 사용해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를 걸었고 뒤에서 중국에 있던 기획자가 모든 걸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마약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을 쫓던 중 이 음료 사건에 사용된 불법 유심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다가 놀라운 실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셀폰갱 조직. 그들이 만들어낸 대포폰과 유심이 강남 마약 음료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사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년에 걸친 추적 끝에 경찰은 전국에 퍼져 있던 셀폰갱의 조직망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결국 2024년 여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고 조직원 184명이 무더기로 체포됩니다. 두목 B씨를 비롯해 핵심 총책 3명은 구속 송치되었고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16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며 90억 원대 불법 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구속된 B씨가 느릿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검찰 선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은 단순한 소규모 범죄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명의를 빌려 총 157명의 조직원을 통해 64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거둔 초대형 범죄 집단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를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죄를 구성한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판단할 것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B씨는 상담원, 조회업자, 개통기사 등 조직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시키며 범행을 구조화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회사처럼 운영된 점, 그리고 피해자가 대부분 20대와 30대 젊은 층이라는 점 등으로 사회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두를 유리한 정황으로 삼아 중형을 선고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수문 위에 멈춰 선 B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판정에 선 이들에게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의 협조자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숨은 엔진이자 사회적 약자를 2번 올린 공범입니다. 두목 B씨는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었고 주요 조직원들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조직적으로 기망했고 심지어 청소년까지 범행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한때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또 다른 때는 마약 음료로
셀폰갱의 손길은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합쳐져 대한민국 사회를 흔든 범죄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휴대폰 거래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혹은 대출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 뒤에 도살인 함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 극장은 앞으로도 세상 속 법과 정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